안녕하십니까. 100% 손맛 백손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필력수입니다. 필력수 현재 단기 급등했던 종목이라 지금 현재 10월 한 달 123% 상승, 11월 30%, 토탈 150%의 상승률, 단기 150%의 상승률에 지금 현재 월봉에 현재 6,000원대 자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립스 바닥 다진 것 같다 해서 바닥은 다졌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은 다졌으나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어제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셔라. 그런데 종가는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죠? 지금 월봉에 장대 양봉이 있지만 거래량이 없는 상한가 같은 경우는 매물백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에는 매물대가 12,000원대에 있는데, 그죠? 매물대가 이 저항선이 12,000원 저항선이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 터치를 만약에 아주 운이 좋았을 때는 1,500원까지는 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어제 상한가가 못 갔다면 어제 바로 흘러내렸을 텐데 상한가를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필룩스가 최고의 단점이면서 장점이 뭐라면 공매도 대차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필룩스가 중간에 키움에서 신용이 안 됐었던 거야. 이게 장점이었었어요. 키움에서 신용이 안 돼서 지금 현재 필룩스 녹색으로 그린색으로 지금 머리 앞에 필룩스 앞에 여기 신이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이 한 10일 동안에 신용이 안 됐었어요. 그 시점에 한번 봅시다. 이 시점 10월 15일까지 그죠? 10월 15일부터 상승이 되니까 이때부터 한 10일 정도 신용이 안 됐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용이 풀릴 때가 이 시점이었어요. 10월 30일. 네, 이 증권사 있죠? 지금 현재 신용이 250만 주 늘었죠? 그죠? 신용이 250만 주를 늘려서 상한가를 땡겼는데 오늘 익절을 못하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이 9%대 있다가 5%, 4%대까지 빠지니까 대차 상환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대차를 중간에 상환을 많이 했었죠. 대차만 때리다가 여기 보시면 50만 주. 어제도 대차를 상환을 했죠. 이 대차 상환 물량이 강제 쇼커버링 상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차 17만 2천 주 상환으로 나오죠. 근데 공매도로 들어가 보면 어제 공매도가 22억 들어왔습니다. 그죠? 대차는 흔히들 개인들이 공매도를 때린다는 거예요. 남의 주식을 빌려다가 매도를 한다. 근데 어저께 상황은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보시면 공매도 평균가 있죠. 3,000원대, 4,000원대 공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3,000원, 4,000원대에서 400만 주, 6,300원대까지 700만 주까지 들었잖아요. 누적 공매도. 얘네들이 3,000원, 4,000원 때리던 애들이 공매도를, 그죠? 이때 상승하니까 24만 주를 때렸죠. 3,800원대도. 못 올라가게 공매도들이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야. 한마디로 필룩스가 원래 스타일 못 올라가 했는데 돌파를 해버렸어요. 돌파를 했는데 지난 10월 14일, 15일 날 66억, 69억 공매도가 들어왔죠. 이 공매도가 5,000원, 평균 단가 5,000원, 10월 14일, 그리고 10월 15일 6,300원. 얘네들은 어제 같은 날 쇼커버링을 했어야 돼요. 이때 때리던 공매도도 여러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조금 있는 공매도 애들, 돈이 아주 많이 있는 공매도 애들. 그렇죠. 이게 애들이니까 기관의 애국인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때, 이게 최고다 생각하고 익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공매도를 빌려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키움에서 신용을 막아버리니까 그 이후부터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지니까 이때 6,590원에 공매도 때 했던 애들은 상한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다음에 공매도를 때리려고. 그래서 키움이 신용이 안 될 시점에 공매도를 상한을 했는데 신용이 풀려버린 거예요. 키움증권에서. 키움증권에서 신용이 풀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세력하고 공매도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뭐 바이로진이 뭐 2차, 3차 뭐 2차 임상실험 해가지고 뭐 바로 하고 뭐 통과하고 뭐 희망에 너무 부풀지 마시고 시장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공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신용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안 하면서 그 과대망상, 희망 이게 뭐 어떻게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 필룩스가 몇만 원 갔던 거잖아요. 3만 몇천 원 갔던 게 푹 빠졌었잖아요. 3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익절을 좀 하고 부분 익절을. 왜냐하면 세력하고 공매도하고 싸우게 됐을 때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바로 세력이 위로 우상향으로 땡기기 힘들고 벅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쳐박습니다. 쳐박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 폭탄이 나오겠죠. 그때 되면 공매도도 또 함께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막차 탄 사람들은 물려갖고 그때부터 이제 물타기까지 하면서 세력 물량 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룩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금화를 시켜놓으면 필룩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매도와 세력의 싸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저희 백손이 왜 중간에 익절을 하라고 그랬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신용이 갑자기 몇백만 주가 늘었어요, 지금. 그쵸? 이럴 때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신용매매. 신용이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250만 주가. 그죠? 뭐, 10%까지도 갔었는데 무슨, 몇 프로냐. 사실 이 신용이 줄었기 때문에 대차가 상한을 하고 공매도를 많이 못 때렸던 거예요. 근데 신용이 많이 늘어날수록 급해지는 게 누굽니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250만 주이고 또 오늘 또 신용이 돼요. 필력수가. 그러면 또 신용으로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차트로 봐드릴게요. 차트로. 여기에서 거래량이 없이 월봉에 보면 거래량이 없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거래량 없이 상승한 건 어떻게 된다? 빠지게 돼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저항선은 12,200원이에요. 저항선은. 근데 1차 저항선은 11,000원이에요. 1차 저항선. 1차 저항선에는 매물대기 굉장히 많아서 오늘
혹시라도 운 좋게 1,500원, 1,400원 정도 되면 무조건 70% 이상은 털어야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는 어저께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한가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면 매도를 하시고 상한가를 갈 거라 같으면 부분 홀딩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장 종료 시점에 상한가를 감아 올렸습니다. 한 130만 주로 상한가를 감아 올렸어요. 세력들은 130만 주로 상한가를 감아 올릴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 세력들이 50만 주로 상한가를 감아 올렸다면 그 80만 주는 대차나 공매도가 함께 따라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만약 어제 상한가를 못 갔다면 반대로 공매도가 상한을 안 하고 더 공매도를 더 강하게 때렸을 텐데 상한가로 들어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 걔네들이 공매도 공격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빠지게 되겠죠. 고점에 올라간 다음에 빠지겠죠. 제가 저번에 국일제지 힌트를 드렸어요. 국일제지를 이때 보시면 국일제지 이날 상한가 가고 나서 고점에 매물에서 매물 폭탄이 터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한가 이때도 6,310원을 어거지로 올렸었거든요. 이때도 얘네도 공매도가 이날 쇼커버링을 들어갔던 거예요. 상한가에 공매도 애들이 쇼커버링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추가 쇼커버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제 쇼커버링 했던 걸로 매도를 칠 건가, 이 두 가지의 판단을, 손실이 굉장히 크잖아요. 얘네도 1,000원, 2,000원대 공매도 때린 애들은 지금 굉장히 손실이 커요. 중간중간에 땜빵식으로 일부 바꾸고 공매도 때리고 일부 맞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운영을 하고 중간중간 개인들 모르게 무차익 공매도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국일제지도 이때도 그랬어요. 동시호가에 일부 날렸다가 푹 빠졌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개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달렸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필릭스는 또 어떻게 되겠냐? 이런 스타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라. 오늘 욕심 부리지 마라. 왜냐면 지금 일봉상의 저항선이 11,200원, 그리고 완전 전 지지라인이 11,000원대였었어요. 전 지지라인이. 근데 전 지지라인이 저항선이 된 거죠. 11,000원까지 터치하고 밑으로 꼬꾸라져 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1,400원. 예, 고점이 1,400원이냐, 11,000원이냐, 만원이냐. 아시겠죠? 일봉상에 보면 전일봉을 했는데 이 장대 거래량 나오면서 장대 거래량이 나왔죠.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거래량. 이 거래량이 돌파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이 수익 났던 분들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아직 매도하지 말자. 저항선 돌파했으니까. 이 주체들이 있으니까 이 주체들이 여기까지 띄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최소 1,500원대는 매물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때 매수했던, 그러면 단타 구간이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9,000원까지 상한가에 올려놓은 거는 의도가 있으니까 공매도 쇼커버링과 일반 투자자 세력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 중간에 둘이 싸우라고 그냥 피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매수를 하냐? 익절을 하고 나서 이제 지지라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지라인. 항상 다음에 기대 수익과 다음에 이험 수익, 언제 추가 매수를 할 건가? 다시 익절하고 나서 다시 물량을 언제 회수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얘는 10분봉 상태는 8,000원이에요. 10분봉 상태에는 8,000원이 지지라인이에요. 예전에는 7,000원이 지지라인에서 7,000원 깨지면 익절을 하세요. 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6,000원대 다시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죠? 6,000원까지 빼고 나서 개미 털기네 해서 지금 오늘 쫓아 올라온 거예요. 개인들이. 근데 다시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몰라도 제가 돈을 수십억 잃은 상태에서 얻은 교훈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필룩스는 추가로 날아갈 것이다. 바닥 다졌다. 이런 기존의 영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필룩스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제가 안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조심을 하세라.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안티가 아니고 주의를. 다음에도 필룩스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피하세라. 일반적으로. 뭘로 피하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신용이 굉장히 늘어났으면서도 공매도가 줄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많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승폭이 둔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탈출할 기회가 없어진다. 물릴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천천히 급등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바이러진 그 효과로 해가지고 뭐 임상 이상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4,000원, 5,000원, 6,000원대 때렸던 공매도 상한 쇼커버링 때문에 상한가가 간 거라니까요. 국일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국일제지도 이 시점에 상한가를 때릴 때도 상한가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장 종료에 감아 올려버렸다고요. 이 시점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점 때리고 전 저항선 때리고 무너졌어요. 전 저항선 때리고 터치하고. 왜? 국일제지는 아직도 재료가 있으니까 얘도. 그래핀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고점 때리고 다시 힘 모아갖고 얘는 스타일이 힘을 모아서 띄우고 힘 모아서 띄우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필룩스 같은 경우는 그죠? 필룩스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딱 저항선이에요. 지금 1,400원. 1,400원이면 14%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저 금액을 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초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빠져나올 준비해야죠. 빠져나올 준비하시고 8,000원이 잡아주는지 7,700원을 잡아주는지 7,000원을 잡아주는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공매도하고 큰 세력하고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안 치고 대차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익절을 해 주셔야 돼요. 중간중간 익절을 하시고 신용이 줄어드는지 보시고 공매도가 줄어드는지 이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필룩스에 대한 AS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주의를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전주 같은 경우, 이 필룩스는 저는 작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큰 재료를 만든 회사예요. 필룩스. 이거는 작전주다, 일명. 아시겠습니까? 작전주 스타일은 개미를 최대한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개미들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분산을 시켜 놓는 거예요. 나중에 7,700원, 7,000원.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 힘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흘러내릴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을 했던 사람들, 필룩스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다시 잡아주고, 왜 필룩스가 9,000원까지 왔을까요? 6,000원대에 다시 잡아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9,000원이 올 수 있었고, 중간에 10,000원이든 9,500원이든 9,000원이든 1,400원이든 매도 입절을 하신 분들이 차후에 7,000원, 7,700원에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공매도 저항을 막을 수 있다. 공매도 여러분 싫어하죠? 주가 올라가는데 계속 막으니까 한 번에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자금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신용이 안 들어오면 저렇게 못 띄운다는 거예요. 신용이 200 몇만 주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250만 주 신용이 들어왔다는 거는 단기 투자 들어온 거예요. 단기 투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기 투자 들어와 있고 이 단기 투자를
단기 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거품이 쫙 빠진 상태에서 지금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신용이 늘어나면 공매도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용이 10%대에서 키움이 막아서 4%대까지 빠졌었는데 다시 계속 수익이 나니까 이제 상환을 했겠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근데 어제 또 어떤 이슈, 바이러진이 2차 임상에 뭐 들어가고 뭐 어떤 교수가 어디 나와갖고 뭐 뉴스 발표하고 뭐 그거는 그 미국이란 나라는 국회도 노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나쁜 증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총기 제한을 못하죠.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법안을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필릭스는 굉장히 위험한 거면서 앞으로도 이 작전주로서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필릭스 밑에 종속회사가 27개인가 돼요. 이 종속회사에서 어떤 이슈라도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초기 급등에 올라타 지금은 쉬어야 될 타임이에요. 쉬어야 할 타임. 아시겠죠? 쉬어야 할 타임. 더 올라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매도하고 큰 세력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나 매매 스킬에 아주 굉장히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타세요. 그러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죽겠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13,000원 가고 15,000원 가고 막 허황된 그 네이버 종토방 가면요. 허황된 찬티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공매도하고 일반 투자자하고 신용 비율 이런 거를 체크를 안 하면서 그 사람들은 무작위로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희망을 제가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외국인이 56만 주 매수를 했다니까 그 전에 58만 주 매도하고 이날은 공매도 때려가지고 이날 공매도 상환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대부분 공매도 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해갖고 뭐 내일 더 올라가겠다. 오늘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 대차 상환해야 되니까. 근데 좀 전에도 보셨듯이 개인 신용이 그렇게 땡기면서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들이 또 전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돈이 또 빨린다고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어요. 어떤 거품이 터지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를 드리는 거고 기존에 제가 5,000원, 4,000원대 제 영상을 보세요. 제가 필룩스를 안티하는 사람인지. 저는 필룩스는 이게 바닥 다졌습니다. 이렇게 최초로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지난 영상을 보면 2차, 3차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한다는 이 얘기를 반드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대차나 신용이랑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중간에 뭐 EXT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 필룩스는 재료가 기존에 3만 원대까지 올렸던 거기 때문에 4개의 회사 필룩스, 장원테크, EXT, 3본 전자 4개 중에 필룩스가 가장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은 안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신용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공매도도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 공매도로 인해서 상한가가 갔다. 공매도 쇼커버링을 해서 반대매매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신용을 썼을 때 주가가 급락했을 때 우리 반대매매 나가죠. 다음날. 그러듯이 필릭스도 4,000원, 5,000원, 6,000원대 때렸던 공매도 물량이 쇼커버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쇼커버링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또 매수를 해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왜냐면 물량에는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최근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공매도 물량 빌려오는데 금리가 연 40%래요. 연 4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공매도 세력은 100%뭐 이렇게 수익을 내야 연 40%의 이자를 내고 빌려온 거기 때문에 40% 이상은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얘들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필릭스에 대해서 중간중간 쉬었다가 가셔라. 주의하면서 쉬엄쉬엄 가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매도한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매도도 똑같은 투자자였지만 여러분 개인들이 힘없고 돈이 없고 시간도 없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필릭스가 더 갔으면 하는데 제 마음은. 근데 중간에 이건 허상이다. 어떤 꾼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 속에 있는 그림을 팔아먹는다.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팔아먹는다. 이런 허상을 심어주면서 한다는 걸 외국인들 알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무작위로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자죠? 개인들이 피해자.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공매도 피해자 외국인들 큰손들 돈을 얼마나 빨아먹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장부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저 백손이 왜 주의를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외국인이 저렇게 순매수를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흥분하고 할까봐 제가 미리 브레이크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브레이크 역할. 아시겠습니까? 항상 주가 상승에는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개인들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속고 속이는 데가 이 증시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룩스는 투자 주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필룩스가 앞으로 더 잘 가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저 고점에서 물려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할까? 이거는 더 잘 가라.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매도도 올려주고 대차도 올려주고 신용도 올려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승할 것인지 어디에서 지지선이니까 그 지지선을 또 무너지면 이 지지선은 7,700원 7,700원 깨지면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000원 저번에는 7,000원 깨지면 정리해서 다시 6,000원을 매수할 수 있었으니까 그쵸? 7,000원 이하에서 깨지면 정리하고 6,000원에서 다시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9,000원이 온 거잖아. 요번에는 7,700원이 깨지면 정리했다가 다시 그리고 1,400원이 혹시 터치를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정리 90% 이상 정리 아시겠습니까? 정리하고 나서 다시 9,000원 밑으로 빠져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용이 늘어나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쉬우면 제가 그럽니다. 항상 저 백손이라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10,000원 이상에 1,400원 이상 11,000원 이상 내가 세력이 아닌 이상 꼭지에는 못 파니까 1,400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다면 1,400원대 입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9,000원 이하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격이 나올 거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매도 반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그 신용이 개털이 된다. 그때는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필룩스를 좋아하고 이 종목은 시장에 있으면 좋겠다.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의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국일제지도 미스터 블류도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손실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손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위험할 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피할 수도 있고 아주 급등한 거는 여러분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급등은
우연치 않게 세력이 어느 시점에 물량 정리하기 위해서 띄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필룩스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입절 잘 하십시오.